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뭐 배웠죠? 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의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제하고 가공해서 데이터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한 곳에 다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그냥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탭 파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데이터베이스 DB에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건 웹크롤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수집해서 하나로 묶는 과정, 즉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혹은 통합하고 병합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묶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그 필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분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도 또 각 항목별로 이제 셀렉션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샘플링이죠, 그죠? 표본 추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모집단,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샘플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한 뭐 1억 개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 적용을 하려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 걸린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뭔가 알고리즘이 파라미터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다시 6개월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샘플링을 해서 1억 개의 데이터 중에서 뭐 한 10,000개만 10,000개만 추출해서 이걸 가지고 일단 돌린 다음에 테스트 다 끝내가지고 이제 6개월 돌리면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겠다 싶을 때 전체 데이터에 돌리는 것도 샘플링의 주요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차 검증이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이 교차 검증이라는 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로 쪼개가지고 9개는 트레이닝한 데 쓰고 1개는 테스트한 데 사용하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테스트하고 나머지 가지고 검증을 해도 되고 트레이닝을 해도 되고 요거 가지고 테스트하고 나머지 가지고 검증해도 되고 트레이닝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샘플링은 굉장히 중요한 전처리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나이 데이터인데 150세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 기네스북에 등재되신 분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싱 밸류 아예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저거 설문조사 같은 거 응답을 해보셨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막 응답하다가 갑자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5번은 응답 안 하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설문지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4개는 있는데 1개는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미싱 밸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재사용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아웃라이어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값인데 실제로 가능한 값이면 저거 사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죠. 아니면 미싱 밸류면은 다른 값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그거 알고자 하는 종속 변수 x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요. 근데 A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그거 범위가 크고 B라는 데이터는 범위가 굉장히 좁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 수학 성적이고 이거는 뭐 국어 성적이다. 그러면 이제 국어 성적은 제일 못 친 학생이 80점이고 제일 잘 친 학생은 90점인데 수학은 못 친 학생이 20점이고 잘 친 학생은 100점이고 막 이러면은 거의 수학 성적에 의해서 이 학생의 성적이 결정이 나버리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X라는 데이터와 Y라는 데이터가 우리 그 종속 변수 Z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차원 축소, 디멘전 리덕션. 이 디멘전 리덕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UCB 어드미션즈 데이터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죠? 각 학과별로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데이터였어요, 그죠? 큐브. 자, 그런데 이제 이 큐브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이 3차원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X, Y, Z 해가지고 시각화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든. 근데 3차원도 시각화도 어렵고, 또 4차원이면 어떡하죠?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는 4차원이죠, 그죠? 세탈 랭스, 위드스, 하이트, 페탈 랭스, 위드스, 하이트가 있으니까. 링스 하이트, 위드스가 있으니까. 이건 4차원 데이터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정형 데이터는, 모든 n차원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로 혹은 1차원 데이터까지 차원을 축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와 몸무게가 있어요. 키와 몸무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만 정도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 따로 보고 몸무게 따로 보고 해서 이 사람 키가 몸무게가 어떤지, 키에 따른 몸무게가 어떤지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BMI 지수라는 게 있죠, 그죠? 키 나누기 몸무게. 즉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도 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키로 몸무게를 나눠버리면 이 사람 키에 따른 몸무게니까 비만도를 나타내는데 좋은 지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한 거죠, 그죠? 차원 축소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BMI 지수.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n차원 데이터를 x1, x2, x3 해가지고 xn 이런 이제 n차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y1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차원 축소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시각화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분석하기에도 좋고. 대신 이제 차원 축소를 제대로 안 하면 데이터는 엉망이 되겠죠, 그죠? 분석 결과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차원 축소 방법 중에 주성분 분석,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요한 성분을, 컴포넌트를 분석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PCA 방법이 또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데이터의 분리, select rows, select column. 이거는 이제 행과 열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선택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부분이니까 오렌지에서 바로 해봅시다. 이 select row 할 때는 row에 어떤 그 조건을 줘서 아이리스가 세토사인 거 혹은 버지니카인 거, 버지칼라인 거 이런 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칼럼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그노드가 요거고 피처즈가 요거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칼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세팔 위드스, 세팔
랭스만 추출해서 보겠다. 타겟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칼럼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탭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로우부터 먼저 한번 선택해 봅시다. 로우 셀렉트 로우가 있죠. 셀렉트 로우 하나 둘 셋 해서 자 뭘 할 거냐면 품종별로 선택을 해보자는 거죠. 품종별로 자, 이 파일에서 셀렉트 로우를 할 때 아이리스가 얘는 세토사인 거 아이리스 이즈 세토사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리스가 버시칼라인 거 아이리스가 품종이 버지니카인 거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은 각각 셀렉트 로우즈 칼럼제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아이리스 세토사 50개만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는 확인해 보면 아이리스 버지니카만 50개 선택된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좀 올리고 자, 그러면 이제 칼럼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똑같지만 일단 해놔야지 그 뒤에 걸 하니까 자, 셀렉트 칼럼에서 이제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세파의 위스와 랭스를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셀렉트 칼럼에서 선택된 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드가 사라졌죠, 그죠? 세팔 위드스하고 랭스만 선택된 겁니다. 품종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셀렉트 칼럼을 해서 이번에는 이 세팔 위스와 하이트를 없애고 페타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페탈이니까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을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페탈 위스와 랭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분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결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결합도 마찬가지로 머지하고 콘캐트네이트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머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셀렉트 로우로 나눈 거를 이 로우들을 이렇게 합치는 거를 이게 로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치는 거를 우리가 콘캐트네이트라고 부릅니다. 둘 다 결합이지만 머지하고 콘캐트네이트 둘 다 합치다는 의미지만 로우로 합치는 걸 우리가 머지 콘캐트네이트라고 부르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칼럼으로 나눈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칼럼으로 나눈 거는 합치는 거를 이제 머지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두 개 합치는 거는 이제 머지 한다고 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로우로 나눴으니까 이제 콘캐트네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콘캐트네이트 해서 얘하고 합치면 이렇게 이제 콘캐트네이트 할 때 모든 베리어블을 합쳐라. 뭐 테이블에 나타나는 모든 테이블에 나타나는 베리어블만 합쳐라. 뭐 이런 이제 선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데이터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원상대로 다 합쳐진 게 보이시죠, 그죠? 버지니카, 버지칼라, 세토사. 그 다음에 이렇게 칼럼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칼럼으로 쪼개진 거를 칼럼별로 합치려면은 머지를 해야 됩니다. 머지 데이터, 머지 데이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데이터가 머지 됩니다. 예, 모든 데이터를 합쳐라 이런 뜻이고, 자,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면 다시 얘도 이제 원상복구 됐죠, 그죠? 원래대로 칼럼이 다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거
케이스가 많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직접 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데이터 샘플링인데, 이 샘플링에는 이 주어진 데이터를 임의 값, 즉 랜덤하게 추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추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은 추출한 데이터를 다시 포함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즉, 그 주머니에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 있는데, 그 흰색 돌 3개, 검은색 돌 3개가 있는데, 한번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이 돌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는 거. 그건 이제 복원 추출이죠. 그죠? 근데, 비복원 추출은 한번 추출한 데이터는 다시 복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새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R에서는 이렇게 샘플 함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할 수 있는 이 샘플 함수가 요거 1땡 10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 벡터를 만들어줘요. 이 벡터에서 10개를 샘플링 하라고 했는데, 자, replace, 복원을 true로 해주면 복원 추출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 복원 추출을 하면 한번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추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거 중복되는 숫자 66, 1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샘플에서 1땡 10 해가지고 10을 하는데 10개를 추출하는데 replace를 false로 하면 비복원 추출이죠. 비복원 추출을 하면 이렇게 복원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샘플링인데, 자, 샘플 v1, 그 다음에 샘플 v2, 이렇게 이제 얘는 중복이 안 되고 얘는 중복이 되는 거에 보이시죠? 그죠? 할 때마다 샘플링은 달라지겠죠. 그죠? 값은 계속 달라집니다.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이제 일정하게 하려면 set.seed에서 seed 값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또 9417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요거하고 이제 랜덤하지만 그 랜덤을 재현 가능하게 하려면은 set.seed를 주면 됩니다. seed 값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랜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확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다루려면 항상 확률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 다 까먹었죠.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었으면 기억이 나겠지만, 자,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 확률 P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전 같으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2분의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죠. 그죠? T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죠. 주사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 같으면은 1에서 6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그 각 이제 주사위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확률의 값은 그러면 다 합하면 1이 돼야 된다. 시그마 하면 1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 어떤 독립시행에서 특정 확률로 발생하는 결과를 표현하는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사위 예를 들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숫자 E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보면 이 X가 1일 확률은 PX가 6분의 1이죠. 그죠? 방금 해봤듯이. 그 다음에 PX가 짝수일 확률 이러면은 홀수거나 짝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PX라는 거는
이 x라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이 확률 p가 결정되니까 이게 하나의 함수가 되죠, 그죠? 1대1 대응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확률 px죠, 그죠? 이 px가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 이게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런 분포를 가지는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해요.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분포가 왜 중요하냐?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안다면, 이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이 x가 가질 확률 px의 함수, 즉 대응관계를 가지고 이 확률 밀도 함수,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일 경우에 우리가 이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그려보면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확률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누적 분포 함수로 그리면 CDF가 되죠, 그죠? 이 PDF는 파일명이 아니고 확률할 때 PDF라고 하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CDF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이 확률 분포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링이나 데이터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예를 들어서 이제 키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키 x가 키가 190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낮겠죠. 키 x가 120일 확률은 여전히 낮겠죠. 모집단이 조사 대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대학생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를 측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190이나 120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근데 160이나 170 정도, 뭐 165 정도 되면은, 혹은 175 정도 되면은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대부분의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가 보니까 이런 모양을 띠더라. 성적 분포를 조사해봐도 이런 모양을 띠고, 그 다음에 키를 조사해봐도, 몸무게를 조사해봐도,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x의 평균값, x바라고 표현하죠. 이 확률 변수의 평균값에서 피크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이 px 함수의 모양, 이거를 이제 종의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 뭐 이런 포화송 분포, 가우스 취한 분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대부분 뭐 감마 분포, 뭐 이런 대부분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수 x라는 어떤 사건 x가 발생할 확률이 균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균일한 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균일하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균일 분포는 뭡니까? 균일 분포는 이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이 x의 모든 사건들이 나타날 확률이 다 똑같은 거를 균일 분포라고 하죠. 이걸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요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연속일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연속일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종의 분포,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러면 이산 확률일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확률이나 동전을 던졌을 때 확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항분포도 모양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샘플 했는 이 샘플 어디 갔죠? 이 샘플 함수는
이 샘플 함수는 1에서 10까지 혹은 뭐 1에서 100까지 라는 숫자를 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3이 나올 확률도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균일 분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추출하고자 하는 이 값이 키 데이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대? 샘플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키 데이터라면 평균 값이 있고 이 평균 값에 어떤 표준 편차 내지 분탄이 주어지면 표준 편차가 2.4다 이래 되면 이 평균 값에 상응하는 이 평균 값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2.4로 분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샘플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확률 분포, 이게 정규 분포죠. 그죠? 이거를 누적 분포도로 CDF로 그러면 이게 PDF고 이게 CDF겠죠. 그죠? 이렇게 누적 분포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거를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점으로 이제 지키겠죠. 그죠? 이렇게 점으로 지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R에서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그려 볼게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데이터를 이제 200개로 자릅니다. 이 200개로 자른 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이제 그래프를 한번 정규 분포로 그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평균이 0이고 1인 누적 정규 분포를 그려 볼게요. 이건 이제 누적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노멀 정규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얘도 이제 플러스를 하면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죠? 만약에 표준 편차를 2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뚱뚱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있어야 돼요. 자, 2로 바꿔서 해보면 이렇게 뚱뚱해지겠죠. 만약에 표준 편차를 뭐 5로 하면 더 뚱뚱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얘를 표준 편차를 0.5로 하면 홀쭉해지겠죠. 만약에 0.1 정도로 하면 더 홀쭉해지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누적 정규 분포인데 얘를 지금 아까 1일 때는 요 모양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직선에 가까워지죠. 얘가 5가 되면 조금 더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근데 0.1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0.5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의 변화, 그 평균을 만약에 내가 1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1이라면 1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정규 분포에서 1을 중심으로 해보면 이제 이렇게 1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R 노멀, 그러니까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덤을 생성해라.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정규 분포로 생성하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100개를 생성했어요. 100개를 생성할 때 정규 분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줘야 되겠죠. 그죠? ST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줘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번에는 R 유니폼,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균일 난수를 평균 그거 100개를 생성하면 균일 난수니까 이거는 뭐 저거 평균 같은 거 필요 없죠. 그죠? 그냥 균일하게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거는 근데 이게 정규
분포 곡선 같아요.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한 1000개를 해봅시다. 1000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개로 바꿔보면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그죠? 그럼 10,000개를 해봅시다. 10,000개를 해보면 훨씬 더 비슷해졌어요. 한 10만 개 정도 해볼까요? 10만 개 정도 하면 아주 비슷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저거 요 난수분 투포도 지금 이제 균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하죠. 이것도 한 10만 개 정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개 정도 해주면 거의 이제 균일하게 나타나죠, 그죠? 이게 더 많아지면 100만 개 정도 하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R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정규 분포를 가진 랜덤 베리어블을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R 유니폼 하면 이거는 균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랜덤 변수를 추출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거나 아니면 균일 분포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가 100이라서 그렇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 곡선 그 다음에 균일 분포 곡선에 맞춰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정규 분포하고 균일 분포 얘기가 나왔을 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이 분포 함수 중에 몇 함수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잘 안 다루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몇 함수 분포. 몇 함수는 뭐냐면 파워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요 함수 어떤 변수 x에 대한 이 확률 변수 px가 상수 a와 변수 x의 마이너스 k승으로 나타나는 거. 자, 이거를 이제 함수 자체는 간단하죠, 그죠? x의 마이너스 k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a 절대치 상수값에 x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마이너스 0승이 0이잖아요, 그죠? 거의 이제 그 확률 p 값이 거의 이제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요런 모양의 함수 x의 k승이니까 x k승분의 1이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몇 함수 파워로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몇 함수가 있으면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에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지프의 법칙 혹은 파레토의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분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분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롱테일 전략이라는 말,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비즈니스 쪽에서 롱테일 스트래티지,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이 80대 20 법칙 혹은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 부의 80%를 상위 20%가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전체 부가 있으면 이 전체 부의 이 80%를 전체 인구의 요 20%가 차지하더라.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모든 현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매출도 전체 매출의 80%를 상위 20%가 일으켜 주더라. 그래서 중성 고객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80대 20 법칙, 파레토 분포, 뭐 이런 지퍼F의 법칙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구글이나 아마존은 상위 20%보다 하위 20%가 더 많다라는 점에 기반해서 성공한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K에 대한 확률 PK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
평균에 속하는 이 고객들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엑스라지, 라지, 엑스라지, 엑스엑스라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XXXX 라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만인 사람들 혹은 뭐 사이즈 33, 여성 옷 같으면 사이즈 33, 44, 55, 66 이렇게 있는데 44, 55, 66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33이나 77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시대에서 최근에는 이제 전부 다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의 80%는 여기에 몰려 있지만 실제로 이 롱테일이 더 길다라는 거죠. 80%가 더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그 키워드 광고 같은 광고주들은 키워드 광고하는 광고주들은 소액 광고예요. 그죠? 근데 배너 광고 크게 하는 이제 뭐 슈퍼볼 광고 이런 거 크게 하는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큰 광고주보다는 요 소액 광고주들로부터 더 큰 수익, 80%의 수익을 이 소액 광고주들이 일으키더라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마존이 책을 위주로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책은 뭘 잘 만들어야 됩니까? 베스트셀러를 많이 팔아야 돼. 잘 팔린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베스트셀러 말고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찾는 책, 이런 책들은 이제 서점에 보급이 안 되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성공도 이 롱테일 전략이 먹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몇 함수 분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이게 우리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조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아주 친구 수가 많은 사람, 뭐 마크 주크버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뭐 몇백만 명 정도 되죠. 그죠?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주 소수로 존재한다. 이 롱테일 끝에 있는 거죠. 굉장히 숫자는 적지만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사들, 핵인사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핵인사들. 그리고 이제 인사들이 쭉 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가 평균 500명에서 뭐 2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 팔로워들이 여기 2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다 나타나더라는 거죠. 확률 P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의 확률 분포, 이 데이터의 나타나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균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종의 분포를 그리거나 아니면 아예 척도가 없는 스케일 프리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샘플링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오렌지에서 할 때도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원래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끄집어내 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렌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다 버리고, 요거 저거 한 가지 덜 설명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매칭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요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링크를 매칭 데이터 말고 이걸 없애고 언매치드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아이리스 버지니키가 아닌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리스 버지니카가 없죠. 그죠? 여기 대신 세토사하고 버지컬러가 두 번 들어갔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닌 게 언매치드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시 로드한 다음에 얘를 여기 보면 이제 샘플 데이터가 있어요. 샘플 데이터 샘플링하는 어디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샘플, 데이터 샘플러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이제 샘플링을 하면 이 데이터 샘플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의 샘플링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테이블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샘플링 데이터를 이제 5개를 샘플하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샘플 with replacement. 아까 R에서 replace를 true로 줄 거냐, false로 줄 거냐고 같은 얘기죠. 얘를 50개를 샘플링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좀 눈에 잘 보이게 30개를 샘플링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샘플링을 해요, 그죠? 샘플 데이터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replicable, deterministic 샘플링을 하면 계속 이게 선택이 되는 거고, 요거를 언체크 해버리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서로 다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샘플 사이즈 말고 개수로 하는 거 말고 퍼센테이지로도, 그러니까 이 샘플을 내가 10%를 하겠다 그러면 그 150개의 10%니까 15개가 샘플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15개가 샘플링이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달라지고, 이걸 클릭하면 이 샘플이 항상 고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위한 서브셋을 10개로 쪼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씩 쪼갤 수도 있고, 만약에 서브셋을 50개로 쪼개면 150개니까 50 나누면 3개씩 나오겠네요, 그죠? 지금 3개씩 쪼개진 게 지금 이렇게 3개씩 빠졌으니까 이게 2개로 하면 이렇게 75개가 나오고, unused subset을 2개로 하면 이거는 또 한 개로 했을 때 75개가 나오고, unused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는데 unused를 9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샘플링을 잠깐만요. unused 인풋 수를 unused를 1개로 하면 어떻게 되냐, 15개가 빠졌네요. 빠지는 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건 크로스 밸리데이션 요 부분은 교차 검증할 때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거 아까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주 완전 임의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R 유니폼, R 그 노멀 이래가지고 이제 분포에 맞게 데이터를 생성해 줘야 되고, 우리가 또 그 분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직접 샘플링하면 그 데이터 분포에 상당히 유사한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체의 가장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 병합, 그리고 샘플링까지 샘플링하면서 우리가 확률, 분포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상치와 결측치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